막장입니다. 다 왔습니다. 다 와서 진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여기서 좀 더 재밌는 것들 많이 나옵니다. 뭐냐면 이제 사야 할 주식들도 좋지만 이제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회사들이 우상향을 합니다. 왜죠? 우상향 못하는 건 다 죽어버렸거든요. 살아남았기 때문에 살아남은 애들은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죽은 걸 혼자 시장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죽을 애들을 피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은 피해야 한다 나오고, 언제 살 것인가, 정말 중요한 얘기죠. 언제 팔 것인가, 더더욱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마 정신이라고 생각되는데 기업의 진짜 주인이 되자 가치 투자의 조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가치 투자자의 조건은 뭘까요? 제가 보기에 왕따가 돼야 합니다. 자, 얘기는 하나씩 들어가 볼까요? 먼저 이제 동화형 기업입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보물섬 얘기가 나오는데, 얼마 전에도 보물섬 얘기가 한참 있었죠. 근데 그것뿐이 아니고 2차전지 자동차도, 전기자동차가 있죠. 그것도 테슬라가 나오기 전까지 사실 동화였습니다. 그래갖고 진짜로 전기차가 나올까 이런 것도 되게 고민 많았었는데, 나오는 거 보고 저 되게 놀랐습니다.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엄청 이익도 많이 나고 많이 팔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좀 불확실해 보입니다. 어쨌든 무슨 보물섬, 아니면 특별한 갑자기 만병통치약 이런 거 만드는 회사들 다 가짜죠. 네, 그런 걸 갖다 사업 보고서에 쓰고 언론 플레이하고 해서 주가를 쫙 끌어올린 다음에 돈 벌고, 공매도 때려갖고 떨어뜨리면서 또 돈 벌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화형 기업들이 있고, 이 동화형 기업들은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특별하게 이상한 얘기들 나오면 아예 근처에 안 가는 게 좋은 거죠. 작전주 같은 것도 이쪽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A&D라고 설명이 되네요. A&D가 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껍데기형 기업 얘기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회사가 이제 망해가거나 안 좋은 회사를 갖다 인수해가지고 이제 분칠을 하는 거죠. 분칠해서 또는 자산을 매각해갖고 하는 걸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구조조정과 이걸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할지, 나빠지면은 실패하면은 A&D고 성공하면 구조조정인지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분들은 이제 나눌 수 있겠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M&A 해가지고 특별한 거 얻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구글이 유튜브를 먹어가지고 이득을 보긴 하는데, 보통 다른 회사를 인수합병 해가지고 효과를 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인수합병 하는 거나, 저는 저것도 싫습니다. 사실은 뭐라고 부르죠? 지주회사 나누는 것도, 처음에 1000억짜리 회사가 두 개로 나눴는데 1200억, 1100억 이렇게 나오면은 100억은 어디서 생겨난 거죠? 그런 식으로 보통 나누고 나면은 이제 가격이 책정이 되는데, 시가총액이,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 일단 이제 가치를 벗어난 이야기들, 실제로 어떤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가 무슨 일을 하죠? 만약에 콩을 키워서 콩나물을 만들어 판다. 그럼 이제 콩나물을 만들어 파는데 최적화된 사람들이 거기 와서 아마 일을 할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최첨단 반도체 회사가 콩나물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4차 산업혁명을 하겠다고 막 한다면은 그 콩나물 회사가 좋아지나요?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뭔가 각자 자기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또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그 분야에서 일하는 것에 저희가 들어가는 게 맞지, 이제 그게 아닌 회사나 그런 것들 아예 안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비슷한데, 냄비형 기업도 이제 그런 식이네요. IT 버블 때 이제 강하게 올라가는 거 얘기하는데, 저희도 생각해보면 얼마 전에 바이오 같은 것도 그렇죠. 실제로 있을지 없을지, 미래에 가서 어떻게 될지 실험해서 모르는데, IT도 똑같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회사 나왔죠. 게임에서도 지금 성공해 있지 않겠습니까? 리니지 만든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성공을 하긴 했는데, 이제 모든 것이 다 IT화 될 것 같았고, 모든 약이 다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진 않죠. 일반적으로 뉴스에서 갑자기 뭐가 확 될 것 같이 얘기하고, 그럼 주가가 확 올라갑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그래왔고, 또 항상 갖다 돈을 퍼붓고 항상 죽어나갑니다.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지만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덮어놓고 하다 보면 이제 골로 가는 걸 면할 수가 없습니다. 가치 투자라면 일희일비하고 그런 뉴스에 움직이면 안 되죠. 정말 이 회사가 돈을 벌 수 있는 회사인가, 장기적으로 가능한가, 이거에 대한 뚜렷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덤핑형 기업으로 나오는데, 사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한국에서 만드는 거의 모든 물건은 덤핑형이죠. 우리가 소비재 산업 중에 특별하게 대단한 걸 만들어내는 게 없습니다. 삼성 쪽에서 나오는 물건들이 조금 좀 낫죠. 싸게 가격 경쟁력으로 지금까지 싸워왔지,
별로 없죠. 국내에서 소비자의 산업들 중에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국내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들은.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뭐 이렇게 명확하게 있는가 생각해보면은 딱 와닿는 건 별로 없습니다. 덤핑형 기업, 특히 이제 가격 경쟁으로 마구마구 싸우는 기업 같은 게 쉽게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치킨 게임이 벌어져가지고 막 누군가 죽어나가게 되죠. 근데 웃긴 건 덤핑형 기업에서 뒤에 가서 남들이 죽어나가게 되면 반드시 거기서 또 기회가 나타납니다. 죽은 자의 이제 그 뭐랄까요, 시장 점유율을 딴 살아남은 회사들이 이제 나눠 먹는 거죠. 근래에 예를 들어보면 한진해운이 있었습니다. 한진해운하고 다른 선박 회사들하고 크게 차이를 나타낼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 한진해운하고 다들 덤핑으로 가격 낮춰가지고 싸우다가 한진해운이 죽고 나서 다른 회사들이 좀 숨통이 트인 그런 케이스를 하겠습니다. 덤핑형 사업에 투자하지 말아라. 맞는 얘기입니다. 물건을 파는데 그걸 점점 더 가격을 내리고 있다면 투자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덤핑을 하다가 누군가 망했다. 그럼 그땐 들어가는 게 맞다고 또 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옳은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앞뒤 맥락을 다 알고서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얘기 내용에서 이제 물먹는 하마형 기업으로 대표적으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모든 걸 다 가진 회사가 있습니다. 뭐죠? 삼성입니다. 삼성전자가 바로 물먹는 하마형 기업의 1등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아마 꼽는다면 하이닉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정 투자 비용 어마어마하고 언제 돈 나올지 모르고 새로 R&D 비용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무조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물먹는 하마형 무조건 돈 들어가는 회사 들어가면 안 되는 건 맞는데요. 여기서 똑같이 얘기가 돌아갑니다. 위에 있는 덤핑형하고 물먹는 하마형 비슷한데요. 덤핑형은 이제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고 물먹는 하마형은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고정 투자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는 회사들이죠.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쟁이 극심하고 결국은 죽어나갑니다. 죽어나가면 독과점으로 가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가치 투자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쁜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된다 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채형 기업을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부채형 기업 투자하지 말라.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진해운 아까 얘기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해운사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부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배를 전부 다 자기가 사가지고 돌릴 수는 없거든요. 빌려가지고 하게 되는데 빌리다 보면은 또 부채가 생기고 비행기나 배를 사올 때도 역시 부채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그 거대한 돈을 갖다가 자본 조달해갖고 살 수는 없거든요. 또 이익률도 안 나오고요. 너무 많은 부채를 져가지고 사업을 하면은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맞는 얘기 같은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취업이 안 됩니다. 왜냐면 설득을 못 하거든요. 뭔가 돈을 빌려서라도 사업을 키우고, 사람을 뽑아가지고 계속 털러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경제성장이 느려지는 거죠. 위험하다. 너 그렇게 하지 말고 내실을 다져라. 결국은 일자리 만들지 말고 있는 것 갖고 열심히 뽑아 먹어라. 이런 얘기인데, 근데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말이 맞습니다. 굳이 어렵게 나가서 사고 치지 말고 있는 거 하나 잘하고 돈 벌어가지고 배당 많이 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투자자니까 다 같이 투자를 한다면 그게 맞는 겁니다. 부채형 기업 해갖고 막 성장 빨리 하는 것 같은데 뒤에 자빠질 수도 있고, 한 놈 자빠지면 나머지는 다 살지만 내가 고른 놈이 자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 좀 위험하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채형 기업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했죠. 맞습니다. 부채형 기업들 중에 다 죽이고 살아남은 것입니다. 한국 회사들은 그렇게 치킨 게임에 대단히 유능합니다. 그런 건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할까 이야기는 이제 바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야기겠죠. 쌀 때 사야 됩니다. 쌀 때. 언제 싸죠? 지금 싸지고 있습니다. 더 싸질지 안 싸질지 모르겠는데 이미 어느 정도 내려온 것 같습니다. 더 내려갈 가능성도 존재하죠. 세상에 뭐 끝이 어딘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쌀 때 사는 게 맞고 비쌀 때 안 사는 게 맞았고, 얼마 전에는 분명히 비쌌던 거죠. 지금 떨어진 거 보면은 분명히 비쌌습니다. 그 당시도 비싸다고 얘기를 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었습니다만 그런 상관없이 미래 전망을 봤죠. 앞에 여러 가지 뭐 동화형, 껍데기형, 냄비형, 덤핑형, 물먹는 하마형, 부채형 얘기했는데 그 모든 상황에 결부한 것들이 발생했었고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있었고, 가치 투자라면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지금 2018년 10월이죠. 저희가 기다렸어야 되고 두려워했어야 될 시점이죠. 비트코인 뛰어다니는 걸 봤으니까 두려워하는 게 맞았습니다. 폭락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슬럼프가 또 한동안 또 진행이 되겠죠. 모두 다 함께 겁을 먹고 어찌할지 몰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좀 있으면 돈 있는 내부자들이 아마 주식을 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같이 가야죠. 세상에 영원한 폭락도 없고 영원한 하락장도 없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지만 가다 보면 멈추고 가치 투자라면 가치를 측정할 줄 알아야 되고 가치를 측정했다면은 그 가치 이하로 거래되는 주식이 있다면 그것을 사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언제 사냐고요? 지금부터입니다. 이 동영상은 초보자들을 위해서 저희 봄날공 경제연구소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 양심? 가슴에 손을 넣고 생각해 봅시다. 지난 기간 동안 어땠는지. 액면 분할 한다고 삼성전자 하신 분 많았습니다.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합니다. 이유는 뭐죠? 주주가치 고양을 위해서라는 거죠. 좋게 말해서 주주가치 고양이고 나쁘게 말해서 주가 끌어올리겠다고 했던 거죠. 왜일까요? 주가가 떨어져서 그런가요? 아니죠. 많이 올랐는데 더 많이 오르게 하기 위해서였죠. 뭔가 시장이 더 올라갈 힘이 있었고 그거에 또 반응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샀습니다. 그에 반응해서 이제 증권주는 더 많이 올랐죠. 많이 거래할 것이다 개미들이 하고서. 그리고 온통 바이오와 4차 산업혁명 또는 비트코인에 날뛰던 지난 겨울이 지나왔습니다. 뭔가 느껴지시는 거 없으십니까? 올해는 또 부동산 난리였죠. 또 작년 난리긴 했는데 올해 여름은 더욱더 서울은 난리였습니다. 뭘까요? 세상 어차피 돌고 도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욕심을 극한으로 몰렸죠. 결론 이렇게 말합니다. 팔지 않을 주식을 사는 것이 최선이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인데 이제 어지간히 공부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더 공부해보면 이게 안 맞다는 걸 알죠. 기업이 평균 생존 기간이 10년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거 오래 살아남았지 않냐 하는데 삼성전자 때문에 망한 회사가 한두 개가 아닐 겁니다. 경쟁사들이 다 망해 떨어졌죠. 살아남은 생존 편향이라고 하죠. 살아남은 회사들이 돈을 번 거고 못 본 회사는 다 죽었기 때문에 모든 회사가 다 돈을 번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팔지 않은 회사를 찾아낸다는 얘기는 사실 옛날로 돌아갑시다. 워낙 미국이 세례를 좋아하니까 우리는 뭐 역사가 없는 근본이 없는 나라라서 그런데 1900년대 초반에 자동차 회사가 미국에 100개 이상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지금 3개가 살아남았고 2개는 미국 국적이고 하나는 외국으로 팔려다니면서 쓰레기 취급을 받습니다. 팔지 않을 주식을 사야 된다고 하는데 100개 중에 결국 2개가 좀 돌아간다고 봐야 되는데 제대로 돌아가는 게 그걸 찾아내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궁극적으로 시장은 돌고 도는 것이고 가치 투자라는 것도 사놓고 영원히 안 팔을 회사를 찾으면 된다고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말이 쉬워서 그렇지. 가치 투자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공부를 해야 되고 세상을 냉정한 눈으로 쳐다보고 합리적으로 내 자신을 갖다가 통제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만큼 비인간적이고 되게 어려운 방법입니다. 그러기에 돈이 벌리는 것이고 그러기에 살아남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해라. 가장 옳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어떻죠? 오늘 화장품에 돈을 퍼부었고 바이오에 퍼붓고 엔터에 퍼부었습니다. 근데 그가 박수를 보냈죠. 가치 투자자들인가요? 아니죠. 가치 투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분들은. 안타까운 얘기지만 가치 투자는 원래 왕따입니다. 원래 남들이 싫어하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팔 것인가? 욕심에 쌓여있을 때 팔아야 됩니다. 욕심이 언제였는가 알고 싶다면 지난 1월을 생각해 주십시오. 지난 12월도 괜찮고요. 그때 일어났던 그 느낌을 잊지 마시고 노트에 써놓으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비트코인이 그 난리쳤던 거를 기억해 주십시오. 역사는 또 돕니다. 지금 떨어지고 있지만 언젠가 또 그 상황이 또 반복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뭐라고 할 거죠? 또 미래가 이렇고 뭐 10차 혁명이 뭐 이런 소리 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역사는 또 반복됩니다.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를 먹고 자기가 투자한 햄버거 회사에 햄버거를 갖다 먹고 주주총회 때 자기가 투자한 회사의 캔디를 나눠줍니다. 자기가 그 회사가 좋다고 생각하고 그 회사가 만든 상품이 좋다고 느끼고 자신하는 거죠. 그게 아마 기업의 진짜 주인일 것입니다. 주식을 한다는 건 사실 그 회사를 산다는 거고 막 ETF를 투자한다면은 그 국가 아니면 그 산업을 산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가치 투자는 아무나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바우포스트 거를 지금 번역문을 갖다가 설명을 달고 있는데
정말 이상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가치 투자라는 것은 자기 성격이 맞아야 하고 안 맞는다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돈이 벌린다는 건 다 알지만 누구나 다 가치 투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싸게 사야 되고 오래 기다리고 엄청난 학습량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가치가 맞는가를 갖다가 나 자신에게 또 주변에게 계속해서 되확인해야 됩니다. 대단히 비인간적이기 때문에 남에게 손가락질도 받고 결국에 와서는 왕따가 됩니다. 근데 사실 자산시장에서 왕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려면 다 함께 다니면 뭐가 되죠? 군중심리로 결국에는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군중심리를 벗어나려면 왕따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산시장에서 권위자면은 성공을 하나요? 아니죠. 권위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산시장은 그렇게 권위자가 돈을 벌 것 같으면은 안 됩니다. 권위자의 힘 갖고도. 사실은 그만큼 운이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성향이 또 맞아야 됩니다. 그 시절과 내 투자법이 맞고 운이 한 90%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을 잡기 위해서 가장 좋은 투자 방법으로 가치 투자를 꼽는 것은 절대 잘못된 일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 저자분들도 얘기하십니다. 이 가치 투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성향이 맞아야 하고 이 책은 가치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전해주긴 했는데 이게 할 수 있을지 보시는 분은 그건 잘 모르겠다라고 근래 이제 폭락장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진정한 이 책이 나왔을 때 이 책대로 진정한 가치 투자자가 몇 명이라도 있었다면 그 사람들은 즐거워하면서 아 좋은 일이라고 폭락해서 드디어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실 건데 주변 분위기를 보건대 절대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가치 투자는 대단히 오랜 기간 동안 아마도 지금 가치 투자들이 계신다면 오랜 기간 동안 괄시와 멸시, 환멸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가치 투자자들께서 이제 물건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좀 엄청난 사업인데 드디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책을 한 권 전부 다 리뷰를 하였고 향후에는 조금 더 좋은 책으로 더 쉬운 책으로 이제 함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 저의 노력이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